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여성경제신문의 기사를 좀 참조해서 FDA의 최근에 이제 CRL 전면 공개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신약 실패가 아닌 개선 절차에 참조를 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사에 따라서 타이베이 미팅이 19일 이전에 예정이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보합세인 52,100원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오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거는 6시 넘어서 나왔고 그 뒤에 좀 수정이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여성경제신문은 단순한 어떤 내용보다는 좀 딥한 어떤 기사 내용들을 많이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그래서 HLB, FDA, CRL 전면 공개, 이 부분들은 FDA가 이제 지난 10일에 2020년 코로나 기간부터 해가지고 작년도까지 발급된 CRL 문서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한 202건 정도인데요. CRL 관련되는 부분은 약자죠. 이 Complete Response Letter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CRL 제도가 없었을 때는 Acceptance 아니면 Fail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 승인되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 폭락으로 재도전의 어떤 기회가 아예 이제 사멸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 정책으로 CRL 제대로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CRL을 받고 나면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이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개선해서 다시 리서브미션을 1년 이내에 하는 경우 아니면 아예 이제 1년 이내에 다시 리서브미션 넣지 못하면 위드드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CRL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공청회 요구 이런 세 가지 형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해서 이후에는 이제 CRL 제도를 통해서 리서브미션에서 다시 허가받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CRL에는 또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FDA의 재량적인 어떤 흐름인데 CRL의 어떤 내용까지 이제 지적해서 CRL 레터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CRL이 발급되었다라고 해서 이후에 타이베이 미팅이라든지 이런 미팅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는 조금 이제 두 가지 형태의 CRL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RL은 단순히 승인이 안 됐다라는 기존의 이제 fail 같은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보완해서 다시 넣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레터다. 이렇게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레터의 공개 자체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공개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공개를 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미국의 FDA 관련해서 급진적인 어떤 투명성, 이제 FDA도 이제 정보공급법이 있어서 이 폼 483이라든지 EIR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요구가 많이 나오면 FDA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되는 어떤 사항인데 그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는 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로 돈을 주면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CRL의 전면 공개가 되면서 향후에 이제 과거의 CRL까지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신약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마티 마카리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제약사와 이 시장이 허가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그래서 어떤 오류가 승인을 지연시켰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자본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HLB 관계자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HLB 같은 경우는 FDA 허가를 위해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그래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CRL 공개 관련되는 부분은 HLB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과는 이제 별개의 어떤 그 사안이다. 그래서 FDA CRL은 단순한 어떤 거절이 아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새롭게 이제 그 홀드된 상태를 재개해서 최종 허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 절차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또한 이런 어떤 이제 리서브미션을 통해서 승인에 도달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CRL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한 30-40% 정도는 대부분 CRL을 받습니다.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개선 방안의 정보 공개가 지금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 한국 그 여성경제신문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정이 되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블로그에 주말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6월 19일에 이제 신청했기 때문에 7월 19일에 이제 한 달째 되는 거니까 이 날 이전에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잖아요. 타이베이 미팅 관련해서. 그래서 규정상 미팅 요청 승인 후 그러니까 6월 19일에 했다라고 하면 그 2주 내에 어세스먼트 레터를 통해서 미팅 승인이 있었을 때 승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이제 30일 이내 신청 날짜로부터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에 따라서 미팅은 7월 19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니까 7월 19일이 한 달째 되는 부분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19일 이전에 이제 미팅이 나오니까 오늘이 16일이니까 17일, 18일, 19일 요렇게 3거래일 그러니까 19일 전후에 미팅이 열리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여기도 이제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19일 이전에 뭐 열릴 예정이다라고 지금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RL 공개 정책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FDA 허가를 도전하는 많은 이제 신약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이 근거 자료를 수반해서 특히나 CMC 관련되는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 QC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임상 디자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판단할 때 CRL 내용에 대해서 주가에도 많이 연동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겠죠. 그래서 CRL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실패를 통보하는 기존의 제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과정이라는 인식이 커지면 이 부분도 이제 주가에도 근데 아직까지는 CRL 받으면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에서 단기 급락은 뭐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뒤에 리서브미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 주가에서도 이번 주 다음 주에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타이베이 미팅과 그 미팅의 결과 포스트 액션 레터와 회의록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등의 흐름들의 탄력도가 좀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간의 CRL 내용을 자율적으로만 공개해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어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뢰 확보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에서는 보합세고요. 홍콩 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빠지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거래량이 어제에 이어서 46만 주대였는데 공매도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는 한 4만 주 가량 이제 줄어서 6만 2천 주대. 근데 비중으로 보면 13%니까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공매도 비중이 계속되면서 수급 압박이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인 53,000원대를 4일 동안 이제 저항을 인식하면서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 뭐 이런 어떤 수급적인 영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4월 14일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448만 주대 흐름, 400만 주대 중반을 계속 이제 유지해주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의 계산을 할 때는
그 어떤 이제 이 뭐 자산운용사가 뭐 이 보유잔고에서 이 갚아야 되는 부분들을 뺀 것에 어떤 이제 계산을 해서 합산해서 이제 통계를 내고 이틀 정도 걸려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이 순보유 잔고에서 현물 관련되는 부분의 증가와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합산해서 계산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체결이나 상한이 조금 더 많은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을 조금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바이오주들이 강한 상승에 그 구글의 그 모회사 알파벳이 그 D&D 파마텍의 협력사에 이제 지분 투자 관련되는 부분들이 영향이 있으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강한 상승이 어제 있었죠. 뭐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도 알테오젠은 어제 이어서 돌파가 계속 나오면서 장중에 49만 8천원 50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 부근까지 올라갔다고 윗글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흐름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HLB는 어제에서 오늘도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예,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5일선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53,300원대거든요. 그래서 53,000원을 제대로 좀 넘지 못하면서 분봉상의 흐름에서도 장중에 51,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거래량은 크지 않는 상태에서 이 52,000원대를 넘어서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 거래가 크지 않으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수급의 등락은 이제 공매도가 두 자리 숫자에서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오늘도 어제에서 연속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은 소폭 매도,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공매도의 창구 쪽인 JP모간,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창구 신한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게 특징적이고 새로운 어떤 매수 창구는 여전히 지금 메리츠가 가장 이제 최근에는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그 뒤로는 또 이제 연속적인 수급은 들어오지 않는 뭐 이런 어떤 모습을 좀 취하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에 따라서 계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이제 뭐 그래도 생명과학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보합권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과 공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